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역시 국장은 안 되는 건가? 뭐 어제 올랐던 거 그냥 그대로 빼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좀 이격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역시나 근데 일단 외국인들이 돈이 급하니까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돈이 급하지 않을 때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일에 모처럼 2천억 코스피에서 들어와서 네. 사나 싶었는데 이제 원화 강세 노리고 사나 했는데 오늘 다시 나갔습니다. 네, 오늘 꽤 많이 팔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코스피가 한 1.2% 빠졌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빠졌습니다. 네. 네, 코스닥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상위주들 바이오 쪽에서 조금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환율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원래 1,390원 가까이 됐었는데 네. 어저께 오후에 갑자기 1,370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네. 오늘은 1,380원 정도까지 좀 회복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화 강세가 좀 앞으로도 조금씩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네요. 원래 주식시장은 원화 강세하고 그 어떤 시장 흐름이 비례하는데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 시장도 좀 강세화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뭐 업종별로는 별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오늘은 일단 시작에 앞서서 책 당첨자 한번 발표를 해주시죠. 네네네. 책 당첨자. 네. 오늘의 책 당첨자는 여기 있습니다. 네. 너굴님하고 찰리님. 네. 너굴님하고 찰리님. 네, 너굴님하고 네, 찰리님. 지난번에 이제 해리케인님 당첨자분은 저한테 이제 이메일 주셨어요. 그래서 네. 확인을 했고요. 요 두 분도 댓글에 이메일로 성함, 연락처, 네.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책 어떤 거 보내주시죠? 책이 아직까지 저겁니다. 텐베거. AI 텐베거 투자. 그 책값 엄청 비싸. 38,900원. 그렇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 네. 예. 빨리 연락 좋습니다. 주십시오. 우리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대체적으로 대부분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전력기기는 조금 그래도 좀 선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내년도 전력 부족을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20일 날 인터뷰에서 AI 발전이 더 큰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함에 따라서 당장 내년 전력 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다. 네, 사실 최근에 계속 이 데이터 센터발 원전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어저께 네.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S&P가 1.6% 빠졌고 나스닥 1.4% 빠졌는데 전력기기주들은 그래도 선방을 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뭐 원전주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전력기기는 뭐 상승한 섹터, 상승한 종목도 좀 있었는데요. 네. 글로벌 컨설팅 업체 ICF가 향후 5년 내에 최소 25% 전기 수요 증가를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최대 78%까지 전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뭐 데이터 센터나 건물 공장의 전기화 그리고 자동화, 반도체 제조 전기차 뭐 이런 등등의 요인 때문에 2040년까지 미국의 13개 주에서 예상 전력 부하의 35%를 이들 항목들이 좀 차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했고 향후에 전기요금도 꽤 빠르게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소 인플레를 앞지를 것이고 올해에는 특히 전력요금이 한 6%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래서 이게 진짜 AI가 이게 편하긴 한데 전력 너무 많이 쓴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전력 진짜 많이 쓰죠. 네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공시를 했습니다. 네. 네, 이거 사실 어저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고 삼성물산도 급등했고 이렇게 주가가 시장이 뭐 공시가 나오기 전에도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구체화됐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공시까지 나오면서 계획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요 도식 보시면요, 분할 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산하에 삼성 이제 뭐 바이오 에픽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CDMO를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에피스가 모자 관계였었는데 네네.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쪼개집니다. 변경 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신설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인적 분할 형태로 분할을 하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아래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다른 추후에 이제 신설 자회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말에 두 회사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이중 상장될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아무래도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는 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두기에는 고객사의 신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를 좀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객사가 이제 이해상충 문제하고 좀 부딪힌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히든밸류가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예전에는 사실 이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적 분할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잘 동의가 안 가요. 왜냐면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의 히든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 상장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꼭 그 지주사 안에 속해 있다고 자회사 형태로 비상장사 유지로 비상장사 형태로 있다고 해서 자꾸 밸류가 이제 히든된다는 거는 조금 시장에서는 요즘엔 좀 안 통하는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이번 분할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거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할 건가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제일 문제인데. 예, 근데 뭐 5년 내에 상장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예전부터 이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을 한다는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장에서는 수급상 기대 요인이긴 해요. 뭐 국내 상장한다 그러면 뭐 이중 상장 아니냐 뭐 이런 네.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면 오히려 호재로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기업 가치를 뭐 쿠팡처럼 국내에 상장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멀티플보다 훨씬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다 네. 보니까 네, 호재로 작용했는데 이게 또 5년 안에 계획 없다고 하니까 근데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주식을 이렇게 쪼개서 나눠줄 건가? 그게 또 어떻게 나눠질 건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두 개 쪼개지죠. 제가 예. 만약에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갖고 있다면 제 계좌에 요 두 개의 주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로직스 알주 있으면 예를 들자면 뭐 극단적으로 5대5로 이렇게 쪼개져서 바이오로직스 5주, 에피스 5주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올래나? 아니 그 분할 비율이 있잖아요. 예, 비율이 65 대 35 그럼 65주, 35주 이렇게 오는 건가? 그런 식으로 되겠죠. 네. 어쨌든 뭐 그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쪼개는 거에 대해서 워낙 뒤어가지고 네, 아무리 이유가 있다지만 별로예요. 네, 너무 많이 뒤어가지고 나는 다 합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HD도 한 회사로 하고 한화도 한 회사로 하고 SK도 한 회사로 하고 그게 정상이지. 네, 그래서 어쨌든 CDMO 사업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모자 관계로 묶여 있어서 그동안 좀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또 수주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이번에 분할을 결정했다라고 회사 측에선 얘기하고 있고 바이오에피스의 상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 논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저께 사실 급등했는데 오늘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뭐 많이 급등 또 추가로 했었다가 반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젠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네, 좀 동남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 중인데 뭐 중국에서도 코로나 양성률이 뭐 16% 돌파하면서 급증하고 있고 네. 또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신풍제약은 상한가 같고요. 네. 진 매트릭스, 뭐 휴마시스, 랩지노미스 이런 데는 뭐 20% 이상씩도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미국이 환율 협상에서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어저께 그 늦게 저녁 늦게 네. 한국 시장에 이제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 근본 원인을 달러 강세로 보고 있고 협상에서 환율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 네. 미국 측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환율 수준 목표치를 제시한 건 아니래요. 어디 뭐 1,300원까지 만들어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건 아니지만 네네. 향후에는 좀 원화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 정부도 현재 환율 수준을 보고 한국 경제의 체력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절하돼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워낙 약세에 힘입어서 수출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 너무 환율 영향이 좀 컸던 기업들은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환율이 아무리 뭐 워낙 강세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뭐 여전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수출주 중에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환율 효과가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고요. 다른 뭐
워낙 그 성장률이 높은 뭐 최근에 라면이나 음. 뭐 전력기기나 이런 쪽들은 큰 환율이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네. 어쨌든 오늘은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라면이 판매는 문제가 없을 건데 환으로 이제 역산했을 때의 원화 매출과 이익 있잖아요. 그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워낙 성장률이 좋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달러는 똑같이 팔 것 같다는 얘기지. 똑같이 성장률도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럼 원화 성장률이 원화 강세만큼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건 전 조금 오히려 라면은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예상이 원달러가 그래도 막 1,200원, 1,100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1,300원 중반 정도 예상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300 초반 보이네요. 1300 초반 보이면은 그게 거의 한 10%잖아. 만약에 1410원 가면 10%나 까이는 거거든. 원화 환산으로. 그거 감안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공간을 뭐 그런 거 좀 넓혀 놓는다고 큰 문제는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봤으면. 네. 그리고 오늘은 뭐 개별 종목 단으로 좀 급등하고 이런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숨겨진 K라면 수혜주다. 네. 리포트에서 이 제목을 보고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사조동아원이라는 기업인데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삼양식품이 요즘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S&D라는 소스 만드는 업체도 엄청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숨겨진 수혜주라고 하니까 이 제분업체입니다. 이 국내 제분 산업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이렇게 과점 체제거든요. 시장 점유율 3개 회사가 한 70% 차지를 하는데 삼양식품도 뭐 계열사 중에 제분 회사가 있습니다. 삼양제분이 있는데 절반 정도 밀가루 수요의 절반 정도는 삼양제분이 담당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외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조 동아원을 보면은 매출의 30% 정도를 농심과 삼양식품 한테 이제 발생을 한대요. 네.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제 앞으로 공장 증설 계속 하잖아요. 5월달에 뭐 밀양 2공장 증설하고 내년도에 이제 중국 공장 27년도에 네. 증설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사조동아원이 오늘 15% 급등을 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JTBC의 장르가 뭐니 초청 받아서 네. 가끔 나가잖아요. 네. 어제 초청 받았는데 그거 다음 주에 나올 거거든요. 방송이 다음 주쯤에. 스포해도 되나요? 아니 뭐 네. 네. 그 인기 있는 프로인가? 별로 요즘 막 인기 있는 뜨고는 것 같아요. 있대. 계속 뜨고는 있는데 뭐 내가 나가는 프로니까 뭐 인기가 그렇게 있는 프로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거기서 삼양식품 특집을 했어. 근데 거기 막 설명해. 삼양식품 왜 여기까지 왔고 막 그걸 막 설명을 한참 했거든. 일반 방송이잖아요. 일반 방송에서 그게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화제가 될 정도는 저는 매우 나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거 주가 오르는 물론 약간 경제 방송이 이건 경제 방송이 장르가 머니니까. 예, 근데 장르가 머니는 약간 하이브리드거든. 웃기는 경제 방송 네. 추구니까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중간쯤 있지. 쉽게 얘기하면 경제 신문하고 일반 신문 그 사이쯤 어디?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건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뭐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기대를 또 충족을 잘 시켜줬는데 네. 앞으로 그리고 증설 스케줄도 계속 있어가지고 실적이 담보가 돼 있고 근데 시장이 그걸 다 알아요. 네. 중국 공장 증설로 인해서 실적이 네. 계속 좋아질 거 다 알기 때문에 네네. 주가에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의 노이즈만 있어도 뭐 주가가 뭐 떨어지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긴 하는데 그 재료가 과연 뭘까? 네. 삼양식품이 너 지금까지 너무 잘해줬는데 어. 만약에 갑자기 이제 훅 떨어진다면 이유가 뭘까?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원화 환산했을 때 매출 가액이 예를 들어서 성장률은 달러 기준 성장률은 유지됐는데 원화가 만에 하나 한 10% 정도 절상이 됐다. 그럼 환산시켜 보면 10% 까이잖아. 성장률에서 10%가 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10%좀 넘게 감하겠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미래를 땡겨 왔으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실적으로 돌파했던 기업이잖아요. 저는 달러 기준 추세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원화 환산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이제 AI하고 똑같지 않을까? AI도 잘 나가잖아. 근데 컨셉은 조금 약간 깨졌잖아요.
원래 더 올라가야 되거든. 작년도 컨센이면 엔비디아 지금 $150 훨씬 넘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못 넘잖아 계속. 그래서 그런 비슷한 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달러 대비 워낙 강세라는 조건값입니다. 네. 네. 근데 항상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라고 네. 이야기하는 게 뭐 일단 사람이 많이 몰리긴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그리고 오늘 그 저 PBR 뭐 자사주 보유 상위주들, 자사주 보유 비중 높은 기업들 오늘 좀 그래도 선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것도 기사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온 기사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많은 업체들 이제 상위 탑 10을 소팅을 하셨는데 인포바인 53.4%, 맞네. 신영증권 53%, 네. 일성 IS 49%, 조광비역 47%, 메커스 46%, 텔코웨어 44%, 네. 부국증권 43%, 모아텍 36%, LMS 35%. 자사주 보유 비중 굉장히 높은데 뭐 이재명 그 당 후보도 그 자사주 소각을 어느 정도 이제 의무화 이야기를 꺼냈었잖아요. 네. 네, 이거 무조건 의무화시키긴 어렵겠지만 네, 그 관련해서 하여튼 자사주 소각을 상당히 좀 유도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좀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인포바이는 7%나 상승을 했고요. 뭐 일성 IS, 조강 비역 이런 데 4%씩 상승했고 뭐 떨어진 데도 있는데 이 중에 텔코웨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44%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해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상장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뭐 상법 개정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그 최대 주주의 권익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예견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걸 앞두고 이 정책 흐름에 발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냥 신경 안 쓸래. 짜증나. 이러고 쌍패. 네. 뭐 돈 있으면은 상폐시키면 되죠. 네. 그것도 뭐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상패를 해. 그게 옳은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 네. 내일은 각도기님이 진행을 네. 해주실 혼자 예정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